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에 이낙연 공동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곧바로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주시장 선거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미묘한 신경전과 함께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작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 구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일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인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예정에 없던 차담회 일정을 급하게 잡고 차례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공약 등을 놓고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선거링 안팎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례 차담회가 열리는 날도 아니었지만 급하게 차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 등록 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선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이 우선이라는 게 제 확실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선 전까지는 지역 수건 사업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이 시장의 차담회가 열린 시각과 비슷한 시각, 이번엔 강기정 전 수석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직할기구인 호남특보단장 임명과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이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호남의 정책 비전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만들어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4기 민주정부가 다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약 등을 놓고 물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강 전 수석은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내걸며 같은 듯 다른 정책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두 후보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가 우선이라며 지방선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재선 당위성을 역설하거나 선거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여파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레 기선 잡기가 시작된 가운데 두 유력 후보의 경쟁은 시 발전과 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곧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묻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앞서 치러질 대선 결과가 이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는 대선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경쟁에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지역 의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행보조차 주민이 아닌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이름 올리기와 공천을 좌우할 지역구 국회의원 심중을 헤아리기 바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정책이 실종되는 현상은 대단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속에 사실상 민주당 깃발이 다했던 선거로 평가되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4년여 내내 지방 선출직들의 자질 논란, 도덕성 시비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역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전남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집토끼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괄복당 허용으로 집 나간 토끼들을 불렀습니다. 밖에 나갔던 당원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돼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전남은 빠르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느라 지방선거가 어수선해질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공천 경쟁이 공천 전쟁이 돼 결국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전남 농어촌 선거구 형태가 바뀌고 의원 정수가 달라질 거란 관측만 무성할 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인 작년 12월 1일을 이미 넘긴 상태.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한층 커졌지만 대선의 그늘에 가려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옥석을 가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텃밭 민심 결속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MBC에서 열리는 특별대담에 참석한 뒤 담양과 곡성 지역 방문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이 소환 무렵이면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절기답게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0.9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아주 심한 영하권 추위는 보이지 않겠지만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날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강수량 전남 남해안의 5mm 안팎으로 많지 않은데요. 저기압이 북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남 내륙 지역까지도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오늘로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승용차에서 경찰관이 맨손으로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당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 사거리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멈춰 다급히 차량에 뛰어오릅니다. 내부를 살피던 경찰, 이내 3단봉을 꺼내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차량은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충돌로 전도됐는데 운전자는 신속히 구출 작업을 한 경찰의 도움으로 5분여 만에 큰 부상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현장 목격자 진술로 구조를 시작한 경찰은 운전자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이제 차 운전석 안쪽으로 이제 연기가 보였게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좀 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차 위로 올라가게 된 거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한 경찰의 기지가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운전자의 추가 부상과 사고를 막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 구민들의 수해 피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로 피해를 신청한 구례 군민 420명에게 63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이후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액은 주민들의 신청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 군민들은 오늘까지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조사를 한 뒤 내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조회 파문이 전남 정치권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13일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고 인천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8일 시군 당협위원장 2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통신자료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산하 당협위원장 전체 통신 내역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찾아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포를 앞둔 특별법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빠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당대표의 새해 첫 행보는 호남의 수건을 조명하는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어 여수 만성리 위령비와 순천 여순 사건 위령탑에 참배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제가 지도부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당 6천만 원이라는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해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약속과는 달리 곧 시행될 여순 사건 특별법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부에서 법제처로 최종 이관한 시행령에는 그동안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배보상금은커녕 유족 생활지원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신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피해 심의 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관 전 수정 의견을 23건이나 행안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4건만 최종 수용됐습니다.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혹은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정됐던 사건 증거의 범위가 피해 당사자의 영상이나 녹음까지로 확대된 점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2세대가 거의 좀 많이 돌아가셨고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 녹화나 녹취 이걸로도 그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다든가 또 그 읍면동을 통해서 좀 프랭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알려주는 것이. 소병철 의원실은 오는 21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일기 진화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을 포함시키고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제처에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3년의 가시밭길 끝에 비로소 시행을 앞둔 특별법이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양식장에서는 매생이를 먹는 철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철새 퇴치기까지 개발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고금도 앞바다에 자리 잡은 매생이 양식장입니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최대 불청객은 철새입니다. 양식장 곳곳에 자리 잡은 철새들이 물이 빠지면 매생이를 따먹고 있어 어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실제 안 지키면은 많이 손실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나 심해요? 10% 내지 15%는 철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철새를 쫓기 위한 퇴치 장비까지 발명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철새가 싫어하는 독수리나 총소리 등을 고출력 지향성 확성기를 사용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열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 수준인 105데시벨 이상으로 최대 50m까지 뻗어나갑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연구를 실제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정말 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생이 철새 퇴치 장비는 앞으로 김양식장과 꼬막 양식장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양식장 철새 퇴치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캐스퍼 돌풍에 힘입어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구상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차담회에서 광주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메카이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쪽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가 2개의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친환경 차 부품 클러스터, 경제 자유구역 등을 갖췄다며 인공지능 대표 도시이기도 한 만큼 제2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부품 공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부 부품 전문 기업을 상대로 광주에 투자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공식 지원을 받게 될 5.18 공법단체 3곳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가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중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 2급과 무급 등 상위 등급을 받은 유공자들의 단체인 공로자회에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5.18 부상자회와 5.18 유족회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을 비롯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 전남 운동본부가 정부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 곳곳에 초광역 협력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임기 중에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의 주택 매매량은 2,200여 건으로 5,500여 건을 기록했던 1년 전과 비교해 58.8%가 줄었습니다. 또 전달에 비해서도 15%가 줄어 주택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거래량 급감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5%, 광역시 평균으로는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이른바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에서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현재 모금액은 목표했던 42억 1천만 원을 넘어선 42억 6천만 원으로 온도탑의 수은주가 101.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모금액은 71억 6천여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은 80.2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이 소환 무렵이면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추위는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0.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강수량 전남 남해안에만 5mm 안팎으로 많지 않은데요. 저기압이 북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남 내륙까지도 비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오늘로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0.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 영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도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도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순천 영하 0.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아침 기온은 더 내림세를 보이겠지만요. 한낮 기온 다시 7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